이분은 조금 재밌게 쓰셨네요. 바라던 바다님입니다. 겁이 많아서 어금니 위쪽 하나가 조금씩 썩어갔는데 미루다 보니 쌀알 하나 들어갈 정도로 썩었어요. 거의 뭐 백두산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울고 계시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신경치료하고 금리를 씌워야겠죠? 이거 많이 아플까요? 마취제를 많이 놔달라고 하면 안 아플까요? 아플까봐 병원을 못 가는 머저리 짓을 하고 있네요 하면서 울고 계시네요. 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바라던 바다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정답입니다.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가 쌀알 하나 들어갈 정도로 썩었다 그러면 거의 신경치료하고 씌워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경우는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썩어서 이 수복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금 기능하도록 씌우는 게 불가능할 정도이면은 이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로 가는 거죠. 그냥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치과 치료는 미룰수록 일이 커져요. 처음에 조금 썩었을 때는 전에 말씀드린 영상에서 그 인레이라는 재료로 할 수 있지만 이게 더 진행되면은 신경치료하고 이를 씌워야지 되는 상황이 오고 그게 더 진행이 되면은 빼고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점점 갈수록 환자분도 너무 많이 힘들어지시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빨리 오셔야죠. 빨리 오셔야 되시고 마취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마취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논문을 보면은 특히 아래턱 같은 경우는 부가적인 신경이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사를 놓잖아요. 마취 주사를 놓는데 마취 주사를 놔서 분명히 이 마취가 됐다는 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한 30~40%의 환자분에서는 그거 외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경 외의 다른 신경들이 주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부학적으로 변이가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치료가 좀 아프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마취 주사를 하면은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는다고 해드려야 되는데 아픈 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치과 의사분들이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마취를 한 앰플 하고 아파하면 또 주사를 놓고 살아도 최대한 안 아프게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한 번씩 잇몸이 아파서 이제 부어서라고 표현하셨네요. 씹지도 못할 정도인데 한 며칠 있다가 또 괜찮아지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피가 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아마도 이제 아파서 부어서 씹지도 못할 정도다. 또 며칠 있으면 괜찮아지고 그렇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잇몸병에 걸리신 것 같고, 근데 잇몸병이라는 게 이 세균과 우리 몸과의 이제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싸움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 때도 있다가 또 내 몸이 컨디션이 좋고 면역력이 좀 저항을 많이 잘해주면은 좀 좋아졌다가 내가 피곤하고 뭐 며칠 좀 밤도 새든지 아니면은 뭐 시험 공부한다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생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잇몸이 나빠졌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점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빠지는 거예요. 잇몸병은.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어느 순간 좀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오셔서 요새는 이제 잇몸병 같은 경우는 다 보험이 돼요. 잇몸 치료는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치과하면 비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잇몸병은 다 국가에서 다 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병 치료를 받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피가 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 잇몸병 때문에 피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팔 같은 여기 손 같은데 가시에 찔렸다. 아파요. 그럼 처음에 이게 막 붙는데 건들면 어때요? 피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잇몸에 가시처럼 치석 같은 게 박혀 있으면은 건들면 피도 나고 아프고 또 몸 좋으면은 좀 괜찮다가 또 몸 나빠지면은 더 붓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가시를 뽑겠죠. 보이니까. 근데 입 안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 안에 가시가 많이 박혔다 생각하시고 얼른 오셔서 그걸 뽑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아프네요. 이빨이 아니라 가시만 뽑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세요, 완전히. 임플란트를 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되나요? 전자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네.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끊으면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끊으시는 분이 훨씬 예후가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담배 피면은 폐에 안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와, 손이 완전히 자연스러우시네요. 그런가? 담배는 저는 안 피우지만 뭐 어렸을 때부터 피운 적은 없지만 어쨌든 담배를 피우면은 폐가 안 좋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렇죠? 담배 연기가 폐까지 가니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폐로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거치나요? 입안을 먼저 그죠? 물론 거치죠. 코로 피우는 건 없겠죠. 입 안을 먼저 피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입 안에 그 담배 연기가 먼저 닿겠죠. 그러니 입 안에 안 좋습니다. 구강암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임플란트를 했을 때도 이 담배 연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 좋은 분이 뭐가 있냐면은 상악동이라고 해서 위에 코 옆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이 공기주머니에 뼈이식이라든지 같은 거를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안 좋아요. 담배 연기가 이렇게 하면서 코로도 내뿜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악동 같은 게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뼈이식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 있으면 끊으시라. 정 그게 힘들다면은 임플란트 하고 그 며칠, 몇 달만이라도 좀 줄여주시라. 그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전자담배라고 하셨네요. 요새 전자담배도 말이 많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 전자담배는 오히려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라고 해서 더 이제 임플란트에 영향이 없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자담배여도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담배든 액상이든 담배는 해롭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